아주 괜찮은 마케팅이었어요.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거. 오전에는 고객님이 실제 이 공간을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고, 조금 약간 고객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를 좀 들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목동에서 10대 자녀 아들, 딸을 키우고 있는 10대 부부입니다. 그리고 약간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인테리어를 하게 된 큰 결심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? 저희가 한 5, 6년 전에 일본에서 주전생활 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하면서 이 집을 들어오면서 공사를 했었어요. 한 2년 전에. 그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환경정비 사업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환경정비 공사 차원에서 그 공사를 했었고, 주로 그 부엌 공사, 그러니까 주방 공사하고 확장은 하나도 못했고요, 거의. 네네. 샤시도 부분적으로 너무 오래된 부분만 일부 했었고, 너무 이 아파트 자체가 40년 된 구축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하고 들어오는 정도였어요. 네. 그러면 그때도 어쨌든 지금 벌써 5년 전에 비용을 한번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 한 비용은 얼마 정도? 저희가 화장실 확장 비용까지 해서 주방까지 하게 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. 다 해서 가구까지 해서 네. 5천 정도. 화장실 확장이 제일 컸네요. 예. 아무래도 제일 중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건 거죠? 네, 화장실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. 앞으로 그래도 5년, 10년 내다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가장 커서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화장실을 2개로 만드는 거는 이 동네를 잘 알고 공사 경험이 많은 동네 업체를 해야 선택하는. 나중에 탈이 없겠다. 예, 이게 가장 컸고, 네,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택을 했었고요.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그때 그 화장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업체를 골랐지만 부엌이나 장 쪽, 붙박이장 쪽 이거는 또 그쪽을 잘 하는 모두들 잘 업체. 아시는 업체를 어쨌든 한 5천 정도에 다 마무리한 건가요?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? 그 기본 인테리어만 5천이 들었고요. 부엌이랑 장 쪽에는 또 한 1,000만 원 정도. 그러면 6천 정도가 들었던 거네요. 사실은 이쪽을 계속 살게 된 부분 중에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부모님도 옆에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교육적인 좀 그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목동이 그래도 자녀들 교육하기에 가장 좀 수월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좀 목동에 지내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고민했었죠. 그다음에 어쨌든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공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이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각각 다를 것 같은데 혹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눈이 편안해야 되겠다. 시각적으로 편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숨을 쉬기 좋아야 되는 그 2가지가 되게 많은 걸 압축을 하고 있는데, 저는 그 시각적으로 편안한 부분이라고 이런 분절되는 선들을 최소화하고 색감들도 최대한 통일을 하고 조명이 강하지 않은 그런 3가지 요소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요. 그 다음에 숨쉬기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온도도 중요하고 습도도 쾌적해야 되고 환기도 잘 돼야 되고 이게 기밀한 샤시나 안에서 숨쉬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은 그만큼 필요한 솔루션들이 있어서 이 2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업체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내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혹시? 저는 공사 이전에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. 예, 그냥 워낙에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을 봐도 그렇고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그 정도였고 어떻게 해도 불편함은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게 가장 컸는데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하러 갔을 때도 대표님하고 미팅하러 갔을 때도 거의 남편한테 끌려갔어요. 네, 끌려갔는데 그 오랜 시간 미팅 끝에 제가 느끼고 있지 불편한데도 말로 표현을 못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했던 게 굉장히 많았구나 라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됐고 예,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려는 그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건 남편이 그 역할을 맡아줬기 때문에 예,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었죠. 그러니까 저는 조금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아깝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전체적으로 조명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어떤 불편함이 조금 어둡다고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 대신 전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래도 만족감을 주는 것도 크죠. 그러니까 비용을 투자해서 이제 만족도가 올라간 거 가장 큰 건 사실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큰 변화를 했던 거 얘기했던 그런 대면한 주방, 그 다음에 방이 하나 더 생긴 거 소재로 공간이 돼서 한 게 첫 번째고요.
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 에어컨하고 휴미콘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지방 공조를 순환시키게 되고 제습까지 되는 휴미콘의 좀 기능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름 장마철에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제습 환경에 대한 네, 거의 끝판왕이죠. 네. 그 사실은 이제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30평을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구나 라는 부분이라서 좀 30평에 조금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지.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이제 남편의 만족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기적인 게 가장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. 누구는 휴미콘이 꺼져 있나? 왜 안 돌아가고 있지? 이거를 몸으로 체감할 때 아내분은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? 라고 느끼는 게 너무 극명하잖아요.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. 그러니까 구축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이제 신축 아파트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것들이 구축은 오히려 너무 힘들죠. 0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죠. 네, 마이너스에서 0으로 하고 나서 또 그 위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라서 비용적으로 보든 뭘로 보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. 차라리 큰 사이즈에서 했으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적어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냥 기존 거 떼고 우리 거 붙이고 약간 네. 이랬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던 일이고 비용 역시도 사실상 우리가 막 너무 어렵게 막 진짜 천장도 막 최대한 붙여서 뭐 이런 시공들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난이도 있는 공사를 할 필요가 아니었던 건데 어쨌든 뭐 나중에 돼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 가서 하면 그 시작점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. 이 공간을 살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가장 취약된 단점. 그 대면형 주방으로 통한 좀 뭐랄까요 가족 간의 소통 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꼭 말로 하는 소통뿐만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거나 뭔가 뭐 제가 말을 한마디로 안 하더라도 음식을 그래도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요 공용 공간을 통해서 주고받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가 그 분담을 하거나 같이 참여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대면형 주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하고 있어요. 한정된 그 사이즈에서 이런 걸 다 구현을 하다 보니까 맞죠. 동선상에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. 어쨌든 전체적으로 빛에 대한 게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어두운 부분이 생활하면서 가끔씩 거슬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.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어두워라고 말했을 때 처음 사실 느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탠드를 쓸 거야. 나중에 네. 진짜 좀 불편하면. 어쨌든 그거는 점차적으로 보고 특정 상황이 아이들이 진짜 계속 그게 장기화 된다고 하면 그런 이동식 스탠드나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네요. 저희가 만약에 다시 이제 요 조명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 조명이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약간 그러면은 여기 조명을 조금 더 추가를 했었으면 좋겠다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스탠드 조명이 두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최대한 수렴을 해주신 게 저한테는 지금도 되게 감동이에요. 사실 뭐 그것도 불편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해서 또 거기다 조적으로 한 부분으로 한번 써보기로 했는 큰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매일매일 쓰면서 이쪽에 들어갔을 때 약간 호텔에 들어오는 것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위생적으로 좀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굳이 겁낼 필요가 없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만족도를 잘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 이거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? 저희는 한겨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월 동안 따로 나가서 이제 그 거주하는 문제가 가장 힘들었고요. 또 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. 뭐 정확히 수치화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 비용이 들었을 때 혹시 만족하시나요? 이게 저희가 5년 전에 인테리어를 한번 하고 나서 살아보고 나니까 이건 인테리어 할 때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절대 못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무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사를 처음 계획을 하고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난 이후부터에도 생각지도 않은 좀 이슈들이 또 이제 많았죠. 그죠.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나갔던 부분은 사실상 저도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어쨌든 5년 전에 한번 인테리어를 했던 부분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기본 이상은 해줬겠지 그 업체가 라고 했던 아니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 비용이 적지 않았다. 근데 저희는 그래도 5년 만에 공사를 다시 하는 거라서 뭐 간과했던 부분도 있었긴 했지만 보통 구축을 공사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긴 텀으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맞아요.
비용 자체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. 불만은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아니라 이제 줄어든 저희의 잔고죠. 왜냐면 차라리 돈은 벌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면서 이걸 할 수는 없더라. 네. 예,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뭐 붙박이장이나 가구들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넣을 수 있는데 다른 소비자분들 경우에 전열 교환기를 꼭 넣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게 비용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아쉬워하다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지만 그게 가장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. 공사비가 조금만 여유가 더 있었으면 이것까지는 하고 싶었다.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크게 뭘 할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편리하게 느끼는 부분이 뭘까요? 샤워는 물론 밖에서 하지만 네. 이제 근데 안방 화장실이 너무 따뜻해져서 아, 너무 그죠. 좋습니다. 그죠. 기존에는 어쨌든 단열을 안 해주셔서 네, 겨울에 안방 화장실 들어가면 진짜 추웠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? 네. 사실상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금액을 낮추기 위한 행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설마 안 했겠어. 같은 업자인데 설마 안 했겠어. 네. 어디로 돈이 그만큼 들어간 걸까 하는 의문이 있죠. 이거는 별거 아니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집에서 어떤 사진을 찍건 너무 예쁘게 나와요. 꽃을 사다가 꽂아도 그전에는 막 아무리 주변에 지저분한 거를 다 치우고 찍어도 그게 예쁜 게 살지 않는데 지금은 그냥 어디다가 대고 찍어도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. 어쨌든 집이 뭐 어떻게든 그냥 이쁘다는 네, 거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새는 꽃에 매주 꽃을 사려고 네, 합니다. 계속 꽃을 한 번씩 사와서 제가 자꾸만 또 시들고 하니까 내 집에 들어와서 내 구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명을 다하고 버려지는 게 저는 싫어서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니까 그게 싫어서 저는 막 사올 때마다 돈이 아깝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제가 주기적으로 꽃을 사다가 꽂아놓고 있어요. 이게 예쁜 거를 눈에 담으면서 사는 거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데요. 네.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사실은 저는 처음에 제가 첫 번째로 골랐던 거는 인쇼 타일이에요. 그 회사에 엘리시아. 저 타일을 보고 제가 워낙 꽂혀가지고 저 타일에 맞는 도배 그리고 가구까지 이제 다 맞추고 이제 이렇게 좀 조합을 하고 나니까 말 그대로 집 전체가 뭔가 하나의 톤으로 그래도 완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뭐 마감을 그러니까 인쇼 필름을 놓고 얘기를 하게 인쇼 필름이 저도 그 시각적인 부분이 최대한 그 간섭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매지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걸레바지 무몰딩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쇼 필름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댐 시공이라고 그러나요? 맞댐 시공이 가능한 이런 좀 제품이 나와서 그거를 적용을 했던 게 저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마감 솔루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느끼고 있거든요. 살면서도 이 퀄리티나 유지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내구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주방 설명하면서 나가면서 계속 손찌문이 남는 거 그리고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셔서 안방에는 손잡이가 추후에 달리게 된 거지만 사실상 그거는 뭐 클린터치나 이런 메라톤에서 나오는 소재로 대응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공사 예산적인 부분에서 선택적인 부분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하게 되면 저런 부분은 저희도 약간 이런 게 예민하셨던 분이라면 저도 초반에 손찌문 예민하시냐 그럼 이거 클린터치 쓰셔야 된다. 유지보수라고 하는 게 최대한 요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약간 결혼 같은 분위기를 하려면은 사실 뭔가 생활용품들이 최대한 적게 보이는 게 중요해서 그거에 대한 좀 정리정돈 청소죠.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같은 비용으로 평수를 좀 옮길 것인가, 큰 평수로 옮길 것인가, 다른 근처 동네로 이사를 할 것인가, 진짜 많은 옵션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는 어디 신축 아파트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딱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가 다 하나하나 관여를 해가면서 고르고 선택한 지금의 상태에 훨씬 더 만족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어쨌든 향후에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좀 더 큰 평수로 간다고 했을 때 그 공간이 신축이 아니고 구축이거나 아니면 준신축 정도 된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가져갈 거와 혹은 꼭 이거는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조명은 더 추가해버리면 되는 거고 사실상 터치업도 저희가 소재를 바꾸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도 레이아웃도 집을 구축을 구매할 때부터 계산을 하겠죠.
저는 요 대면형 요 레이아웃은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. 네, 요거를 한번 그 체감을 해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이사를 하더라도 이거는 되게 아쉬울 것 같고, 그리고 조정욕조 대면형 주방은 대신에 양쪽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넓은 집에서.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막 예를 들어서 대면형이 2,400이에요. 대면형이 좀 짧아. 그래도 2,400으로 순환형을 하느냐, 뭐 3,200으로 한쪽을 가리고 해서 할 거냐. 네, 그거는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좀 그래도 이 큰 거에 대한 욕심이 그러면 순환보다는 사이즈다. 사이즈가 되면서 순환도 되는 곳으로.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두 개 누구냐, 누가 유리하냐. 누구 해야 될까요? 사실상 어쨌든 업체 선정을 하기 전에 조금 다른 사람들이 업체 선정을 할 때 뭔가 이런 건 좀 기준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. 네.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약간 이렇게 마지못해 앉아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. 그래서 계속 변경이 됐죠. 소통이 일단 무조건 첫 번째고요. 모두의 니즈가 다 다를 건데 그 얘기를 본인이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들어줄 자세가 돼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되고요. 그리고 원하는 거를 기술로서 또 구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찾아야 돼요. 제가 인테리어 인쇼 한 1, 2, 3기는 다 한 번씩, 다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컨택을 해봤던 것 같고요. 상담도 실제로 받았고 견적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적어도 10군데 이상은 제가 상담은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항상 제가 혼자 갔었어요. 혼자 갔었는데 상담을 제가 받으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내분하고 같이 오세요라고 한 유일한 업체. 그래요? 예, JSH가 유일한 업체였었고,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서로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와이프도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저희 그 대표님의 소통 능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아주 괜찮은 마케팅이었어요. 와이프를 데려오라는 거. 그래요. 정말 유의했습니다. 예, 어쨌든 그러면 소통적인 부분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?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쇼룸을 갔더니 그 부분들이 다 구현이 돼 있는 부분들을 보고 어려운 게 있는 거지 뭐 못하는 거는 진짜 아예 뭐 특정 상황이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냥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극소수일 것 같거든요. 시간만 주면 안 되는 건 없다고. 근데 재촉을 하면은 못하지만 시간만 충분히 주시면 안 되는 건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고, 조정욕조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잖아요. 네. 물이 빨리 식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죠. 근데 제가 직접 공사를 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. 왜냐면 구축이다 보니까 진짜 난이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았고 그 다음에 비용적으로 계속 뭐가 더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는 계속 프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1, 200만 원이 올라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뭐 1,000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 내용도 없이 보면은 추가비가 한 1,000만 원 나왔대. 근데 어쨌든 뭐 말씀하셨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다행스럽게도 소통이 잘 됐고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제가 다행히 해결을 해드린 것 같고 그게 어쨌든 만족스러웠으니까 다른 사람도 역시도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하면은 좋은 업체를 만날 수 있겠죠. 이제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어쨌든 1년 동안 살아본 집에 대해서 리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좋아진 점과 어떻게 이제 느끼고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장시간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아요. 왜냐면 1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의 대화는 솔직히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어려운 자리에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약간 리얼피드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번 고객님은 사실상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인테리어를 저희와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결로랑 기존에 불편했던 사항들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업체를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간에 많이 녹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아까 마지막 인터뷰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불편함들을 좀 찾아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, 그런 소비자들과 저희는 일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 좀 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서 고객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현장의 리얼한 이야기를 전달했던 리얼 PD였습니다.